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 추론인데요. 이제 대의 파악하는 네 가지 유형에서 마지막 단계이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제목이죠. 제목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명확하게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모두 포괄하고 있거나 혹은 가장 명확하게 포괄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제처럼 소재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제를 가장 함축적인 단어로 배열한 것을 찾는 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잘 보시고 보기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잘 배열하고 있는 거, 그게 또 한 번의 사고 과정을 요하는 거니까 2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한번 조금 빠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찾아내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소재를 찾아낼 때는 반복하는 어구, 그쵸? 그리고 어떤 예시문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역접 후에 나오는 말, 그리고 통념이 있다면 그 통념에 반대되는 것이 또 요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중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질문이 question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연구 결과나 연구가 suggest 제시한다거나 연구가 보여주는 것들, 연구 결과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단서를 우리 찾으러 가실 때 중요한 거는 명령문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뭐 하자라는 청유문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조동사,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라던가 이것은 중요합니다라는 이 중요하다라는 이 어구들, 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연결사 얘기했죠? 자, 뭐뭐라면, 뭐뭐일지라도 라던가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역접하는 경우, 그리고 결과나 요약해내는 이런 연결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또 답이 잘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문 앞에 있는 문장이 또 글의 요지였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면은 이제 양보절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양보라는 것은 비록 일지라도라는 어떤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비되는 단어 혹은 말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비록 이러한다고 할지라도 뒤에 하는 말은 내 요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절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적용을 하러 갈 텐데요. 소재가 일단 추상적이다. 내가 주제문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문이다 하실 때 선생님이 강조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그쵸? 그리고 그 표현되는 반복되는 표현에 대한 어떤 그 단서를 종합을 해서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보기를 가서 답을 찍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거기서도 가장 함축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제목이니까 이 함축이란 단어도 함께 갖고 가셔야, 자, 여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함축이라는 거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세 지문만 보고 갈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문은요, 2019년 10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일단 처음에 although라는, 자, 여기서 양보가 나왔죠. 선생님이 아까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양보절인데요. 양보라는 것은 비록 이러이러했다 할지라도라는 although, 그리고 여러분들 익숙지는 않지만 while이 양보절을 갖고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while 하면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하는 동안에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문장 제일 처음에 while을 딱 뜨면 이렇게 양보의 이런 글을 갖고 올 수가 있고 양보절은 중요해요. 자, 양보의 처음 나오는 이 절은, 자, 비록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일화일지라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여기 표현이 지금 주장, 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화가 이하라고 suggest,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즉 이게 요지고 주제고 또 우리가 함축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잘 읽어보실게요. It is wrong to claim that. 자, it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요. 자, to 이하라고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래요. 자, 뭐가요? 대신 뭔데요? 동물들은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뭔가 이렇게 저명하게 뚜렷한 리듬에 따라서 respond to, 뭔가 반응을 한다. 동물은 어떤 뚜렷한 어떤 리듬에 맞춰서 반응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대요. 그러면 동물들은 뚜렷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그 말을 가장 함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보기를 찾으러 가볼게요. 자, 보기 1번에 가시니까 처음에 뭐래요? Healing power of music in everyday life. 자, 일상 속에 있어서 음악의 힘인데 치유하는 음악의 힘이래요. 자, 우리가 음악의 힘이 너무 좋아요. 음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번은요. Do animals have a hint of musical sense? 여기 어때요? 자, 동물들이요. 음악 센스라는 거, 음악적 감각이라는 것에 어떤 hint of를 가질 수 있나요? 음악적 감각, 동물, 어때요? 아까 위에서 한 말이 뭐였어요? 동물들은 음악적인 어떤 그런 리듬을 반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조금 함축된 단어로 이 질문 던져보는 거 어때요? 동물은 음악적 감각을 가지고 있나요?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이 괜찮은 거예요. 자, 3번 보시니까 3번은 음악인데 음악이 뭐냐면 아주 유용한 도구래요. 동물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의 음악의 어떤 장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음악이 동물을 훈련하는 데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음악을 반응하는 게 개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개를 포함하는 게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4번은요. Does your dog really sympathize? 여기서 sympathize란 말은 뭔가 동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의 개는 당신이랑 정말로 동정할 수 있느냐, 즉 서로의 마음을 교감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과, 그러니까 사람과 강아지 간의 어떤 서로 교감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죠. 개도 혹은 동물도 음악에 대한 어떤 센스, 음악에 대한 어떤 감각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5번은요. What your dogs communicate with their body. 자, 당신의 강아지가 그들의 몸으로 이렇게 communicate. 자, 이렇게 의사소통. 지금 강아지와 의사소통 얘기하는 거, 어떤 신체를 통한 어떤 의사소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니고 2번이 가장 포괄할 수 있는, 그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문장이 바로 2번이었어요. 자, 요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문은 2017년도 6월 모의고사인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문제가 뜹니다. 제일 처음에 Savannah poses a bit of a problem for ecologists. 어떤 사바나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쵸? 그런 걸 중요하게 보라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는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There is an axiom in ecology that, 자, 그 문제는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완전히 서로 경쟁인 관계인 것들은 서로 coexist, 공존할 수가 없대요.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바나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axiom이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원리, 공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완전히 서로가 경쟁자하면은 서로 공존이 안 된다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찾으러 솔직히 갔거든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역접을 통해서, 여기 중요하죠? 자, 그러나 사바나에서는 이런 grasses and trees coexist. 아까 공존할 수 없는 존재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서로 완전히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둘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근데 사바나에서는 이 grass와 tree라는 이 어떤 초목과 그리고 이 나무 두 가지는 같이 경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은 서로 경쟁 관계다라는 걸 위에서 알 수가 있죠.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 문제에서 소재를 갖고 와야죠. 서로 경쟁하는 대상은 공존이 안 되더라. 근데 사바나에서는 그 둘이 공존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The Classic Explanation이라는 이거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그런 설명이 여기 주르륵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였어요. 자, 그러면 사바나에서는 어떻게 이 경쟁 관계의 둘이 공존이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1번에 봤더니 a war, 전쟁이에요. at hand, 손쉽게 하는 between plants in savanna. 자, 어떤 플란트, 식물들 사이에 있는 어떤 전쟁이래요. 지금 사바나에서는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단어는 오히려 공존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구나. 자, 반대되는 개념. 2번은요. Library for wetter soils among savanna's tree. 여기는 사바나의 그 나무 사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질퍽한 그런 흙을 위한 어떤 경쟁 관계들, 뭐 흙 얘기, 경쟁 관계, 지금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죠. 3번은요. Are savannas a hidden treasure of biodiversity? 어떤 이런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사바나라는 것이 숨겨진 보물이냐? 사바나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지금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사바나는 지금 숨겨진 보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조금 애매하죠. 그쵸? 사바나에서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인 이 나무와 grass라는 초목들, 잔디들이 서로 공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4번은요. 어떤 순환적인 어떤 우세예요. 계속 돌아가는 우세인데, 자, 나무가 이 grass보다 이 나무가 더 우세하다라는 거거든요. 사바나에서는. 지금 누가 더 우세하다가 아니라 서로 공존이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세 관계가 나온 4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자, 5번은요. strange companions. 자, 좀 이상한, 좀 특이한 그런 동반 관계라는 거거든요. 뭐가요? 사바나 plants, confuse ecologist.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바나 플란트들이 뭐겠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나무와 그 초목들이 플란트를 함축적으로 다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플란트인 거예요. 자, 사바나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컴퍼니가 둘이 함께하는 동행 관계잖아요. 여기서 바로 코이그지스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도 같이 동반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뭐가요? 사바나에서는 그 경쟁 관계에 있던 서로 완전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나무와 그라스라는 그 초목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더라.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같이 동반하고 있더라. 괜찮죠?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사바나 안에 있는 이 플란트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또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쵸? 원래 공리로는 처음에 얘기한 문제 제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데, 이 사바나는 이상하게도 그 둘이 공존을 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을 또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까지는 내가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지금 이 단어 하나가 즉 이 뒤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이 좀 이상한 이상한 좀 공생 관계들 함께하는 이런 동행자들 이 둘이 바로 tree와 grass였다는 거. 자, 이 바로 뒤에 있었던 지금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함축할 수 있는 그 문장은 뭐였다? 바로 정답 4번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캐치를 5번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할 수 있었다면은 자,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제목이 비교적 좀 어렵습니다. 왜 조금 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막 펴야 되니까 자, 조금 감안하시고 제목은 푸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2016학년도 6월 모의고사였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제가 형광펜을 한 거냐면 자, 이런 예를 드는 부분 for instance 예를 드는 부분 앞이 요지고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문장을 좀 더 함축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뭐였냐면요. 자, 처음부터 지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자, inflation이라는 물가 상승이잖아요. inflation이라는 can be a major life concern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당연히 inflation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바로 inflation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makes it difficult for household to plan ahead. inflation이 생기면 당연히 미리 계획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쵸?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돈이 비싸지니까 뭔가 미래에 계획을 한다는 거 어려워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자, 미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미래 문제는요, 뭐에 가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이랑 관련된 어떤 미래적인 그런 문제가
종종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계획을 뭔가 바꾸는 걸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여기서 지금 이해를 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이 사람들을 뭔가 미래에 계획하는 걸 어렵게 만들다라고 했고,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래의 문제인데,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미래 문제, 그쵸?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미래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저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어떤 걸 계획을 짤까? 그걸 굉장히 지금 바꾸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계속 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관계는 아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미래의 계획을 짜는 거. 이 둘 사이에 뭔가 연계가 있다라는 거. 그쵸? 그거 정도는 캐치를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일단 키워드인 인플레이션 꼭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키워드 인플레이션을 보러 갔더니 여기 1번,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5번 모두 다 나와 있죠. 4번에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1번 보시니까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느냐. 자,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얘기한 건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미래 계획을 어렵게 했다라는 그 얘기는 했어도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자, inflation은 affect future plans.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물가 상승이 미래에 어떤 계획 짜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다양한 방식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줄이는 다양한 방식들. 지금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하면 줄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3번 정답 될 수 없고요. 자, 4번은 인플레이션 말이 없었고 5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오르는 거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제목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때는 보기를 잘 보셔서 보기를 이용해서 아닌 걸 먼저 가려내고 그리고 헷갈리는 그 두 개를 보고 다시 글의 요지를 찾아서 가장 가깝고 함축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문장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게 아마도 대의 파악 중에서 제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우리 다음 개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